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고2 우리 생명과학원 수업을 진행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단기 특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특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기 특강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부터 그 주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일주 안에 이제 끝내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1시간 클리닉을 통하여서 당일 좀 완성되는 수업으로 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할 저희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7월 19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수업 진행할 것이다 라고 먼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 고2 내신 시험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개편이 되면서 개편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수능 시험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수능 공부와 그 다음에 내신 공부를 연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능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내신과 어떻게 연계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은 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흥분, 전도, 골격근, 이 문제들을 이제 빼놓고 나머지 문제는 다 뭐였냐면 유전 문항이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1, 2주차와 3, 4주차에 이제 배우는 전체 내용에서 지금 보았을 때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계도 분석에 대한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매 주차, 매번 한 문항씩 반드시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핵형과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수 분열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한 문항이 반드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이 이제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두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사람의 유전 문항, 돌연변이 문항, 가계도 문항이 실제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음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유전 문항에서 보셨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줄글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줄글 형태로 되어져 있고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면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반드시 우리가 이 안에서, 자료 안에서 분명히 선별해내야 되는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별된 자료들 내가 얼마나 잘 조합을 시킬 수 있는지가 이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시게 된 이제 과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계도 문제로서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이시는 이 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배우게 된 DNA 상례량이라고 하여서 정확하게 이제 감수 분열과 그 다음에 G1기, S기, 이러한 파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문항을 연계해서 풀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배우는 이제 사람의 유전이라든지 가계도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돌연변이 파트의 경우에는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연변이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배우게 되는 유전 문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실제적으로 이제 돌연변이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수능 공부에 있어서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개념을 전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는 유전 파트 자체는 매우 어렵죠.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초 개념 자체가 올바르게 베이스 자체를 잡지 못한다면 그 명확한 개념이 없이 문제들의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풀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항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뭐가 달려져 있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달려져 있으면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그래서 뭐 제한되는 조건들 중에 여기에서 여자가 병에 걸리게 되면 남자 자손은 무조건 병에 걸리게 된다. 또는 뭐 1대3의 비율비가 나오게 된다. 뭐 4분의 1의 비율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제한되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한된 조건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연습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해석력에 관련지어서 좀 우리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하고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별 풀이 전략을 좀 숙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게 되는 좀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 앞서서 좀 보셨을 때 매번 나오는 문제가 역시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유형 문항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좀 접근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형화된 패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 풀이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유형별 풀이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실전 감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접근이라고 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지금까지 풀이를 했던 여러 가지 유형들의 패턴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실전에서 문제풀이 자체가 좀 쉽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짧은 시간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20문항을 풀게 되죠. 근데 이 20문항을 풀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문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풀이가 매우 쉽게 빠르게 끝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유전 문항의 경우에는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고요. 그 문항들을 내가 좀 어떻게 풀이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그걸 시간 내에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풀이할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할 수 있는 타임어택의 좀 공부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전적인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이 네 가지의 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왜 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냐? 결국 수능 문제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풀게 될 내신 문항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연습을 해야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내신에서도 연결지어서 좀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풀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좀 시험이 나가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 2학기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항상성 파트에서 방어작용부터 시험 범위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방어작용, 유전의 원리, 그 사람의 유전에서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유전 부분과 사람의 유전 부분과 사람의 유전병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유전까지가 거의 대부분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볼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람의 유전병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태계 파트까지가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파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이제 좀 우리가 컴팩트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를 보시게 되면 가장 메인이 파트가 되는 건 결국은 사람의 유전과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2학기 기말고사로 이제 갔을 때는 생태계 파트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료 자체가 좀 많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유전법 파트 자체가 이제 난이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고 봤을 때 2학기 중간고사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개념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파트 같은 경우에도 순서대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면역이 무엇이고 2차 면역이 무엇이고 1차 면역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 면역 파트를 바탕으로 해서 2차 면역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로 이제 유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연계되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유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시간별로 단계별로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어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능 파트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사실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DNA, 유전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이 모두 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프나 표에 대한 해석을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 그래프 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항들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DNA 상대량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하는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자료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이제 논리적인 추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하여서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DNA 상대량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러한 표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런 모형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들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모식도로 나왔을 때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표 하나만 줬을 때 아버지, 어머니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값들을 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하여야지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사람의 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줄글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봤다시피 줄글 형태로 나오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퍼센티지, 다시 말해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확률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항풀이 자체가 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멘델의 유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앞서서 교육책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가지고 와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계도 같은 경우에는 가계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기보다는 앞서서 배우게 되는 세포 분열이라든지 그 분열에서 나왔던 DNA 상대량을 다음과 같이 이런 표 형태로 그리고 이제 더하기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항보다는 이제 복합적인 형태가 너무나 많은 것이고 이 문항들을 이제 내가 해석하기 위해서 앞선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어야 이 문항풀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쪽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꼭 반드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좀 대비책입니다. 먼저 그래서 저도 이것 또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앞쪽에서 배웠던 유전 파트 자체가 그대로 문제 유형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배우게 되는 1, 2주차에 배우는 세포 분열 파트. 두 번째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줄글 형태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되는 사람의 유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도 부분들이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에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병까지 같이 고려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유전 개념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2번 내용을 좀 같이 합쳐서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 돌연변이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주는 게 이 기말고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생태계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외래종이나 생물보전, 생태계 교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들인데 이걸 이제 실생활에서 배우게 되는 사고력 문제하고 이제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해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이라든지 핵심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료에서 추출하는 능력들이 매우 필요로 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대비들이 이제 있어야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게 될 문제들이 결국은 방금 전에 보셨던 내신 문항하고 역시나 연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다음과 같이 이 기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신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필요가 없다. 결국은 연계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역시나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셨을 때 이제 저는 역시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거의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려보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보고 그냥 내가 내용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적어보고 그려보고 그리고 유전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좀 적어보면서 아 이렇게 문항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자기 자신이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목표 자체가 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제가 스킬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자체가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 접근하는 시각을 봤을 때 어떠한 문제 유형들로 우리가 좀 나누어져 있구나. 그 유형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 가지 패턴화된 방법들을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이번 파트에서 이제 배우게 될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번 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 이제 총 4주 특강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4주 특강 이후에 그 다음 바로 시작되는 게 2학기 중간고사 준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6주 준비하고 나서 9월달 마지막 주쯤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방학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2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거의 웬만한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좀 쓰는 연습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 자료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수업 구성이나 수업 시간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자료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리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저는 이제 30분 동안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그 문제들을 좀 풀이할 수 있도록 첨삭하는 형태로서 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제 줌 클리닉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게 되면은 제가 그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라고 이제 단계별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풀이들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오답에 대해서 좀 누적해서 테스트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보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풀이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문항풀이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인 테스트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문항들을 풀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이번 방학 특강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단기 특강으로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개강을 똑같이 할 것인데, 주제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첫째 날에는 염색체의 구조와 핵형, 핵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날에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매우 큰 핵심이 될 것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연계가 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 2주차를 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해서 저희 내용들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3주차 때 배우는 맨델의 유전이나 단일인자, 다인자 유전, 그리고 가계도까지도 좀 같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주차 때는 유전병까지 이제 보고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진도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 방학 특강 때 좀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좀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여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합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번 여름방학 특강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일 텐데, 그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